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전일빌딩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등 두 건의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함께 특별법 제정에 미적거리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급류에 휩쓸려 승질 사고, 전동 휠체어는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가 올해 안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당시 공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5월 단체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특별조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단체들이 참여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 초 37년 만에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되며 진상규명 요구가 들끓어온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저희들도 다질 것이고 다행히 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에 대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정교한 노태우를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또 당시 군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당시 시민 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5.18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전일빌딩을 방문해서 헬기 총탄 흔적을 살펴본 자리에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총소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원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기 난사 의혹에 이어서 최근엔 공군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은 특별조사라는 업무 지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국방부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서 5.18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그 길을 여는데 정부의 특별조사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화 경무관을 추모하는 충상이 세워집니다. 경찰청은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된 이후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안 경무관을 기리기 위해 추모 흉상을 제작키로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유종 및 전남경찰청과 협의해 결정됩니다.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폭우의 문제라기보단 전동 휠체어의 구조적 문제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그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를 맞으면 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1000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가 추가 고발과 함께 위탁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설린 긴급 현안 보고에서 광주시는 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 측이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탁 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냐 마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무안공항 경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아직 노선조차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획재정부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지난해 배정된 예산 800억 원을 다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이번 결산 심사에 보니까 작년에 800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500억이 불용됐어요.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라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하루빨리 결정돼야 할 현안.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가 들어가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을 포함한 만큼 이 같은 발언은 무안공항 경유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올해 안에 노선이 결정되고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가 착수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광주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호남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지지해야 국민의당도 살고 호남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호남의 소외와 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명분 없는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호남 배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현주 후보는 경선 선관위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SNS 문자가 유포됐다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립발레단과 창극단, 오페라단의 단장이 위촉됐습니다. 광주시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을 시립발레단장으로 또 창극단장에는 유영애 전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선임했고 새롭게 출범하는 오페라단은 정갑균 씨를 단장으로 위촉했습니다.
특히 최태지 시립 발레단장은 국내 발레단장을 4차례 역임하며 발레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4명이 광주 유대회 성공개초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배미경 신방과 초빙 교수가 체육 훈장을, 박상철 부총장이 근정 포장을 받았고 통합뉴스센터를 운영한 이현수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생 LTE방송국 유니브로는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2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급감하는 꼬막 생산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자만 일대 등을 중심으로 꼬막 자원 회복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배양장 기능 확대와 바다 목장 조성 등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66억 원을 들여 꼬막 생산량을 연간 10,000톤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꼬막 생산량은 1990년대 연간 약 2만 톤에 달했지만 자원 남획과 어장 환경 변화로 지난해에는 생산량이 244톤에 그쳤습니다.